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맞춤형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3D 프린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바이오로보틱스 연구실의 김병철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고급형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경화시키고 또 다양한 재료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면, 지금 보여드리고자 하는 보급형 3D 프린터의 경우 굉장히 저렴한 소재를 사용하고 그리고 또 낮은 단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레이저를 이용해서 직접 경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을 이용해서 재료를 녹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의 온도라든지 또 재료의 상태 그리고 수분의 정도,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제품의 상태가 너무 많이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정말 더 발전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 3D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3D 프린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팅 파일을 이제 설정할 때 프린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같은 두 가지 파트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눕혀서 뽑았고 한 가지는 세워서 뽑았습니다. 세워서 뽑은 건 이제 가운데 서포트 파트들이 채워져 있는데요. 이게 이 프린터가 XY 평면상으로는 이제 강도나 정밀도가 굉장히 좋지만 이제 Z 쌓이는 방향으로는 강도가 좀 약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눕혀서 뽑았는 파트의 경우는 꽤 튼튼한 성질을 보이지만, 이제 세워서 뽑은 파트의 경우는 이제 한 가지 이 세로가 모두 레이어가 되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는 강도가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힘을 주면 쉽게 부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처음 프린터를 쓰는 방법을 설명할 텐데, 우선 처음 프린터를 쓰게 된 상태에서는 두 번째 메뉴에 있는 프리힛을 우선 눌러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노즐이 점점 가열되면서 프린팅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 상태가 된 후에 이제 필라멘트를 걸어주게 됩니다. 필라멘트는 이제 프린터 뒷면에 고리에 걸면 되고, 가운데 있는 호스를 통해서 필라멘트를 통과시켜서 앞으로 빼내면 됩니다. 다시 호스는 이제 뒤에 고리에 걸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나온 후에 이제 우선 노즐이 충분히 히팅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이제 프린터 노즐이 어느 정도 히팅이 되게 되면은 이 가운데 이제 검은 이제 레버를 누르고 파란색 가운데를 통해서 필라멘트를 넣어주시면 이제 노즐을 통해서 필라멘트가 나오시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이 호수를 파란색 고리에 이제 고정을 시키게 됩니다. 이후 이제 바닥면에 노란색 테이프를 바르게 되는데요. 이 테이프는 우선 이제 아크릴 바닥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나중에 그 재료 필라멘트랑 이제 바닥이 완전히 들러붙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이프를 밑에서부터 바르는데 최대한 이제 겹치지 않으면서도 촘촘하게 바르면 됩니다. 총 한 4라인 정도를 바르면 이제 거의 모든 면적이 차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바닥에 테이프가 세팅이 되고 나면은 이제 이 플레이트의 이제 평면성과 이제 노즐과의 거리를 조절해 줘야 되는데, 여기 세 번째 유틸리티 항목에서 레벨 빌드 플레이트라는 항목을 들어가게 되면은 프린터가 자동으로 원점으로 돌아갔다가 특정 위치들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플레이트를 십자로 나누어서 가운데 그리고 앞, 뒤, 좌우 5개의 점을 프린터가 자동으로 찍게 되고, 그때 높이를 맞추게 됩니다. 높이를 맞추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노즐 사이에 A4 용지를 한 장 끼우고 플레이트의 양 사변 모서리 쪽에 밑에 나사가 있는데, 위에서 보았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은 플레이트가 내려가게 되고,
시계 방향을 돌리면 플레이트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것 통해서 높이를 조절하는데 대충 높이는 A4 용지를 넣고 움직였을 때 약간의 저항이 느껴지는 정도로 세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제 다음 위치로 옮겨지게 되는데 그때 종이를 움직여 보면서 그 느낌을 통해서 높이를 조절하게 됩니다. 네, 완성. 이 작업의 이후에는 이제 다시 유틸리티 항목에 있는 필라멘트 로딩이라는 곳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로드 항목을 누르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노즐에서 재료를 짜주게 됩니다.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이제 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프린팅을 하는 과정에서 노즐과 이제 재료 사이에 스테디 플로우 상태를 만들어줘서 정밀도나 이제 성공률을 많이 높여주게 됩니다. 이 과정은 뭐 그리 길게 할 필요는 없지만 한 20초 정도 유지해주고 다음에 이제 프린팅을 하면 이제 좋은 성 퀄리티의 이제 제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후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프린팅 하려는 파일을 이제 SD 카드에 넣고 오른쪽 옆에 보면은 SD 카드 꽂이가 있는데 여기 꽂게 되면은 여기 첫 번째 항목에서 만들었는 이제 파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파일을 선택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프린터가 파일을 프린팅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제품을 뽑게 되면은 이런 형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중간에 이제 공중에서 뜨게 되는 파트 밑에는 서포트란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한 다음에는 이 서포트를 그냥 힘으로 뜯어내시면은 이제 최종적인 파트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보급형 3D 프린터를 자료화면을 통해서 보셨습니다. 사실 고가형 3D 프린터나 보급형 3D 프린터나 실제로 저희가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으며 좀 더 시간이 지나게 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3D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연구실에서 실제로 사용해서 3D 프린터를 사용해서 어떠한 재활 또는 보조기구들을 만들었는지를 간단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재활이나 보조기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3D 프린터 같은 제조 공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저희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재활이나 보조는 장애인의 실제 손의 크기, 또 팔의 크기, 다리의 크기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보급형 보조기구의 경우 그런 것들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용자가 만족하는 보조기구 또는 재활기구를 만드는 것이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만든 재활기구 같은 경우에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직접 환자의 치수를 재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실제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사람의 팔 재활을 도와주는 커플을 만든 것인데 이 경우에도 그 사람의 손의 크기 그리고 팔의 크기를 모두 측정하여 좀 더 효과적인 재활이 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만들고 있는 것들은 손의 움직임이 불편하신 분들을 이용해서 손의 움직임을 보조하는 그런 보조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장비의 경우에는 공압을 이용해서 손가락의 굽힘 그리고 핌을 모두 만족시키는 그런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사람마다 손가락 관절의 크기라든지 손가락의 길이 그리고 손가락 관절의 특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면 각각 하나의 제품의 단가가 굉장히 높아지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훨씬 더 손쉽게 제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것들을 만들긴 했지만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제품을 만들게 되는지 그리고 그 제품을 통해서 실제로 재활기구 또는 보조기구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3D 프린터인데 조금 더 시대가 발전해서 정말 지금 예전에는 프린터가 한 집에 하나씩 없었던 것처럼 3D 프린터가 지금과는 다르게 추후에는 한 집에 3D 프린터가 한 대씩 있어서 각각 자신이 원하는 물건들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장애인들이 더 손쉽게 자신들이 원하는 보조기구 또는 재활기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